음악 남성 여러분, 요즘 혹시 발기가 잘 안 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서지 않습니까? 혹은 발기가 돼도 5분 이상 유지가 안 되고 금세 풀려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엔 한 번만 봐도 반응하던 몸이 이젠 아무리 자극을 줘도 꿈쩍도 하지 않나요? 요즘 들어 정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30년 넘게 남성들의 잃어버린 발기력과 정력을 되찾아드리는 일을 해온 비뇨의기과 전문의 박지혜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몸속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3년 안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질 확률이 5배나 높습니다. 이건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단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비싼 보약이나 정력제 없이 발기력과 정력을 동시에 되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열쇠는 놀랍게도 여러분 주방 찬장 속에 있는 하얀 가루 베이킹소다입니다. 설마 그걸 먹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드시면 독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30년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베이킹소다 섭취의 황금 비율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비싼 돈 주고도 듣기 힘든 비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발기력과 정력은 분명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몸을 다시 깨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저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겁니다. 예전 같지 않다,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몇 년 전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그분의 신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내용은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분은 68살의 박사장님이셨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고 이제는 어여한 중소기업을 이루신 누가 봐도 성공한 분이셨죠. 늘 목소리가 우렁차고 허리를 꿋꿋하게 펴고 다니셔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호랑이 사장님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느 날 제 진료실 문을 아주 조용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그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주눅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원장님, 나 좀 살려주시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냐고 여쭈었더니 한숨부터 푹 내쉬셨습니다. 내가 남자가 아닌 것 같소? 밖에서는 아직도 호랑이 소리 듣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내가 그냥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는 길라.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6년 전부터 당뇨에 혈압약까지 먹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어도 아무런 감흥이 생기질 않더랍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위로했지만 그런 날이 1년이 되자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셨습니다. 원장님, 창피한 얘긴데. 좋다는 건 정말 다 해봤어. 텔레비전에서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까만 염소이 무슨 산삼이니? 정말 집 한 채 값은 쏟아부었소. 그런데 그거 먹으면 뭐하오? 얼굴만 벌개지고 심장만 뛰어대서 죽을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곳은 간무소식이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성격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부인 되시는 분의 그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눈빛이 나중에는 포기한 듯한, 심지어는 안쓰럽다는 동정의 눈빛으로 변하더랍니다. 차라리 화를 내면 좋겠는데 나를 그냥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 취급을 하니까 내가 정말 죽고 싶었어. 평생을 같이 산 여자한테 그런 눈빛을 받아야 한다니. 남자가 아닌데 그냥 껍데기만 남았는데. 그렇게 한참을 오시던 박사장님이 고개를 번쩍 드시고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원장님, 딱 한 번만이라도 줬소. 내가 다시 남자로 설 수 있게만 해주시오.
전 재산을 다 줘도 좋으니 제발 나 좀 고쳐주시오. 여러분, 지금 이 박 사장님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아니겠지 하고 외면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그 첫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다면 몇 년 뒤 박 사장님처럼 제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분께 비싼 약이나 주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뜻밖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사장님,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딱 3달만 해보십시오. 돈 드는 것 아닙니다. 대신 사장님이 지금까지 드시던 그 비싼 보약들 당장 다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들은 지금 사장님 몸에 도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하얀 가루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드십시오. 저는 박 사장님께 그분의 몸이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왜 그 수많은 보약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력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문제. 더 정확히는 그 혈관을 가득 채고 있는 피의 문제였습니다. 박 사장님의 피는 말 그대로 산성비처럼 독해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보이셨던 그 박 사장님. 저는 그분께 사장님의 문제는 정력이 아니라 피가 산성화된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박 사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으셨습니다. 산성화, 그게 무슨 말이요, 원장님. 나는 매일 몸에 좋다는 알칼리스만 사다 마시는데 내 몸이 산성이라니?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산성이라고 하니 무슨 위산 역류나 속쓰림 정도를 떠올리시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산성화는 여러분의 온몸을 흐르는 피가 마치 식초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남성 활력 저하의 가장 무섭고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잘 이야기해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결과만 보고 약을 처방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 낮추는 약, 발기가 안 되면 발기되게 하는 약 하지만 왜 혈압이 오르고 왜 발기가 안 되는지 그 뿌리를 뽑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혈액의 산성화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피는 아주 살짝 약한 알칼리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이때가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라는 일꾼들이 산소를 가득 싣고 온몸 구석구석을 힘차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기를 많이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각종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산성 찌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찌꺼기들이 피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피가 맑고 깨끗한 강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하고 시커먼 기름 폐수처럼 변해버립니다.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혈관이 수도관이고 적혈구가 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피는 맑은 물처럼 수도관을 시원하게 통과합니다. 하지만 산성화된 피는 끈적끈적한 꿀물이나 무려처럼 변해버립니다. 그 끈적한 무렵이 그 좁은 수도관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마 없습니다. 서로 엉겨붙고 느려지고 결국에는 혈관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혈전이고 동맥경화입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만성피로에 시달립니다. 둘째, 심장이 이 끈적한 꿀물을 뿜어내려고 죽을 힘을 씁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마지막 신호. 남성의 그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못에 혈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스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피가 순식간에 쫙 몰려 들어가야 제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끈적한 꿀물이 그 얇은 관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통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도 피가 가지를 않는데 무슨 수로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박 사장님이 겪었던 비극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피가 산성폐수로 변해버렸고 그 피가 길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원장님,
그럼 나는 이제 끝난 것이요. 박 사장님은 다시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하얀 가루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수많은 보약들은이 산성폐수를 맑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장님께 지금 필요한 것은이 시커먼 산성폐수를 단번에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알칼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이킹소다, 의학 용어로는 중탄산 나트륨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마치 우리가 더러운 기름대가 낀 싱크대에 부었을 때 거품을 내며 기름대를 녹여버리는 것처럼 우리 혈관 속의 끈적한 산성 찌꺼기를 중화시키고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꿀물이 다시 맑은 물이 되는 겁니다. 적혈구 일꾼들이 다시 신나게 산소를 싣고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끈적한 기름대가 사라지니 뇌로, 심장으로 그리고 막혀있던 그곳의 얇은 혈관 끝까지 맑고 깨끗한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그저 그 하얀 가루 하나로 가능하다는 말이요. 박 사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서는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의사들은 그저 혈압약이나 당뇨만 처방해 주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이유를 아시면 여러분은 아마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희 의사들은 베이킹소다 즉 중탄산 나트륨의 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응급실에서 환자가 거의 숨이 넘어갈 때 콩팥이 다 망가져서 피가 극심한 산성으로 변했을 때 바로 그때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정맥주사로의 베이킹소다 성분을 주입합니다. 이것은 환자의 산성화된 피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되돌릴 수 있는 현대의학의 마지막 카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평소에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것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하얀 가루로 건강해지신다면 과연 누가 비싼 약을 사 맞고 비싼 진료를 받으러 오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모든 것을 걸고 이 비밀을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건 방송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제 환자분들이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아 돈과 건강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흥미로운 분을 만났습니다. 은퇴하신 비뇨가 대학 교수의 원로 모임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8순이 넘으신 한노 교수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이시고 목소리에 힘이 넘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정중하게 여쭈었습니다. 교수님 실례지만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십니까? 그러자 그 노수님이 제게 꺼르시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남성 비뇨기 분야의 살아있는 역사나 마찬가지인 분이셨습니다. 방 원장, 내가 평생 수천 명의 남성 환자들을 수술하고 약을 처방했지. 그런데 내가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은 게 하나 있어? 그 수많은 약들이 사실은 증상만 가리고 있었다는 거야? 진짜 뿌리는 따로 있었는데 말이지. 그분이 말씀하신 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가 아까부터 목이 터져라 말씀드린 혈액의 산성화였습니다. 박 원장, 우리 몸의 그곳은 뇌보다 민감한 기관이야. 혈관이 조금만 지저분해져도 산소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제일 먼저 기능이 멈추는 곳이 바로 거기라네. 그건 나 정력이 약해졌소가 아니라 나 지금 혈관 막혀서 죽어가고 있어라는 비명이야. 그런데 의사라는 사람들이 그 비명은 못 듣고 자꾸 그 비명을 지르는 입만 틀어막고 있었던 거지. 그분의 말씀은 제게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혈압약도 다 끊었어. 대신 내가 매일 아침 먹는 게 있지? 바로 이 중탄산나트륨 한 꼬집이야. 이게 내 끈적한 피를 맑게 해주고 내 온몸에 산소를 돌게 하는 비결이라네. 피가 맑아지니 혈압이 오를 일이 없고 피가 잘 도니 뇌가 맑아지는 거야. 남자의 활력은 그저 따라오는 선물일 뿐이지. 평생을 남성의학에 바친 대가가 은퇴 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비밀. 그것이 바로 베이킹소다였던 겁니다.
실제로 운동 생리학 분야에서는 격렬한 운동 후 근육에 쌓이는 젖산이라는 산성피로 물질을 베이킹소다가 얼마나 빨리 청소해주는지 수십 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쌓인 그 산성 찌꺼기만 청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20년 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끈적했던 꿀물이 맑은 물로 변하면 뇌의 산소가 공급되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뇌가 맑아지면 남성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감정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뇌가 신호를 보내고 깨끗해진 피가 그 신호에 즉각 반응합니다. 혈관이 열리고 여러분의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그 근본 원리를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이 기적의 하얀 가루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절대 여러분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수십 년의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베이킹소다 황금 섭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왜 베이킹소다가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배우셨습니다. 끈적한 산성폐수 같던 피를 깨끗하고 힘찬 알칼리성 강물로 되돌려 막혔던 온몸의 혈관을 뚫어주고 뇌와 심장 그리고 남성의 그곳까지 산소를 힘차게 공급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놀라운 하얀 가루를 섭취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하며 찾아낸 황금 비율입니다.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돈을 주고도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대로 양을 늘리거나 시간을 어기신다면 이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여러분의 위장과 콩팥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박사장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제 진료실에서 반신반의 하시던 그분 말입니다. 그분은 절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 황금 섭취법을 아주 신신당부하며 알려드렸습니다. 사장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종이를 코팅해서 주방에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딱 석 달만 단도 어기지 말고 이대로만 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3주 뒤 박사장님이 얼굴이 환해져서 진료실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예전에 그 우렁찬 목소리로 저를 보자마자 외치셨습니다. 원장님, 이거 정말이요? 내가 아침에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표정만 보고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만에 남성으로서의 아침을 되찾으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장님, 내가 혈압약을 먹어도 뒷골이 당기고 머리가 멍했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요. 그리고 이건 정말 창피한 얘긴데 우리 집 사람이 요즘 나만 보면 얼굴이 밝으려 해지요. 어젯밤에는 글쎄 여보, 당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하고 묻는데 내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껄었소. 하하.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뜨거워졌습니다. 박사장님은 그저 발기력 하나를 되찾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삶의 활력, 그리고 부부간의 애정까지 그 모든 것을 하얀 가루 하나로 되찾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도 박사장님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황금 섭취법을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대로만 하셔야 합니다. 첫째, 준비물입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식용이라고 적힌 혹은 식품 첨가물이라고 표기된 베이킹 소다여야 합니다. 청소용으로 나온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양입니다. 절대 밥 숟가락으로 퍼담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쓰는 아주 작은 차가락 있죠? 그 차숟가락으로 평평하게 깎아서 반 숟가락입니다. 절대 반 숟가락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루에 섭취할 총량입니다. 시작할 때는 이것보다 더 적게 차숟가락의 1분의 정도만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것을 보고 천천히 늘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물입니다.
찬물은 위장에 충격을 줍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기에 따뜻하다 싶은 정도의 물 약 200ml, 즉 물 한 컵입니다. 그 따뜻한 물 한 컵에 아까 준비한 차숟가락 반 분량의 베이킹소다를 넣고 완전히 녹이십시오. 가루가 하나도 남지 않고 맑아질 때까지 잘 저어주셔야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오히려 위장을 버립니다.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베이킹소다 물 한 컵을 마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공복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위장 속에는 위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산성 소화액이 있습니다. 이 위산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녹이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밥을 먹고 난 뒤에 이 강력한 알칼리인 베이킹소다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리아난지그 산성과 알칼리가 만나 전쟁이 벌어집니다. 위산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음식은 소화가 안 되고 속은 더부룩하고 결국 소화 불량과 위험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는 이 용광로가 꺼져 있습니다. 위산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베이킹소다 물이 들어가면 위장에서 싸울 필요 없이 그대로 장을 통과해 우리 혈액 속으로 약으로서 흡수될 수 있는 겁니다. 다섯째, 횟수입니다. 매일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딱 3번만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혹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루 걸러 한 번씩만 드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식용 베이킹소다를 작은 차숟가락 반 스푼만큼 따뜻한 물 한 컵에 완전히 녹여서 아침 공복해 일주일에 3번만 마신다. 이것이 바로 박 사장님의 인생을 바꾼 황금 섭취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병을 앓고 계시다면 이 베이킹소다는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입에도 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주의 사항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니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린 황금 섭취법을 듣고 지금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고 싶으신 분들 잠깐 멈추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경고의 시간입니다. 이 병이 있는 분들에게 베이킹소다는 약이 아니라 사약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방법만 듣고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은 브레이크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건강을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베이킹소다 즉 중탄산 나트륨입니다. 이름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소금입니다. 짠맛을 내는 성분이죠. 베이킹소다는 소금처럼 짜지는 않지만 소금만큼이나 많은 나트륨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트륨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하얀 가루를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이 방법을 잊으셔야 합니다. 첫째, 콩팥이 나쁘신 분들입니다. 신부전이나 만성 콩팥병을 앓는 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이 나트륨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하수 처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는 분이 나트륨 덩어리인 베이킹소다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수 처리장이 감당을 못합니다. 나트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몸 안에 쌓입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온몸이 물을 머금고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이걸 부종이라고 하죠. 혈액 속에도 물이 많아지니 혈관이 터질 듯이 빵빵해집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가뜩이나 약한 콩팥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평생 투석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70대 초반의 초회 선생님이라는 분의 끔찍한 사례를 말씀드렸죠.
콩팥병 초기인 줄도 모르고 드셨다가 일주일 만에 온몸이 퉁퉁 붓고 혈압이 200이 넘게 취소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심장이 나쁘신 분들입니다. 신부전이나 협심증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유는 콩팥과 같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나트륨이 쌓여서 피해량이 많아지면 이 펌프는 10배, 스스배로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약해진 심장이 이 압력을 버틸 수 있을까요? 심장이 지쳐서 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나는 콩팥도 괜찮고 심장도 괜찮은데 그냥 혈압만 높아.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데도 혈압이 150, 160 이상으로 높게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나트륨 섭취에 극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가 혈압을 더 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위험이나 위양이 심하신 분입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나 위궤양이 이미 심한 분들은 공복에도 위벽이 헐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들어가면 헐어있는 상처를 자극해서 극심한 속쓰림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콩팥, 심장, 고혈압, 위양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베이킹소다 섭취법을 깨끗하게 잊으십시오. 그렇다면 이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다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섭취 초기에 우리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 속이 쓰리거나 메스 없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몸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다. 이는 콩팥이 나트륨을 처리하는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 혈압이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니 경고와 위험 신호를 반드시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주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내가 이런 방법을 써보려 하는데 내 콩팥과 심장은 괜찮은가 꼭 확인받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에서 모두 벗어난 분들은 이제 베이킹소다만 먹으면 만사 형통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베이킹소다로 몸을 청소하는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몸에 독을 붓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베이킹소다의 효과를 제로로 만드는 최악의 습관과 반대로 그 효과를 10배로 증폭시키는 시너지 비결에 대해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여러분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왜 베이킹소다를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먹으면 안 되는지 그 핵심 비밀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상위 1%만 아는 건강 비결을 손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원장님 저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별로 효과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황금 섭취법을 다 지켰는데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한 손으로는 약을 드시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독을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베이킹소다로 에어 끈적한 산성 폐수를 청소해 놓으면 불과 1시간 뒤에 그 자리에 더 지독한 산성 찌꺼기를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밑빠진 도개의 물붓이다. 아니 깨끗하게 청소한 마루바닥에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흙투성이 장화를 신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했더니 베이킹소다의 효과를 제로로 만드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몸은 지금보다 2배는 빨리 반응할 것입니다. 베이킹소다의 효과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 첫째, 바로 믹스 커피와 달콤한 음료입니다. 제가 아침 공복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 물을 마시고 1시간쯤 뒤에 습관처럼 믹스 커피를 타 드십니다. 혹은 오렌지 주스나 무슨 꿀물 바카스 같은 것을 드시죠. 이것이 최악입니다. 믹스 커피 안에 들어있는 설탕,
프림, 그리고 주스나 피로 회복제 안에 들어있는 그 달콤한 액상 과당이야말로 우리 몸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산성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콜라, 사이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산성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베이킹소다로 간신히 몸을 알칼리로 돌려놓으면 여러분이 마신 그 믹스 커피 한 잔이 그 노력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몸을 다시 산성으로 되돌려버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드시는 날 아침만큼은 적어도 오전까지는 믹스 커피나 달콤한 음료를 피하십시오. 최악의 습관 둘째, 과음과 야식입니다. 특히 전날 밤에 술을 거하게 드시고 기름진 삼겹살에 맵고 짠 계라면까지 끓여 드시고 주무신 분. 다음날 아침에 베이킹소다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효과는 10분위로 떨어집니다. 밤새 여러분의 간과 위장은 그 알코올과 기름진 안주를 분해하느라 엄청난 양의 산성 찌꺼기를 뿜어낸 상태입니다. 작은 차숟가락 반 스푼의 베이킹소다로는 그 어마어마한 산성 쓰나미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베이킹소다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적어도 섭취하기 전날 밤만큼은 과음과 야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습관 셋째, 스트레스와 걱정입니다. 아니, 원장님,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 자체가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지옥이면 피도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베이킹소다 물을 한 잔 드실 때도 이거 먹고 빨리 효과 봐야 하는데 하고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력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을 정화하는 약입니다. 내 몸아,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산성으로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이 맑은 물로 내 피를 깨끗하게 씻어줄게. 이렇게 내 몸을 달래는 마음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 편안한 마음이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베이킹소다의 효과를 10배로 증폭시키는 시너지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라. 베이킹소다가 우리 몸속 산성 찌꺼기를 중화시켜서 녹여냈습니다. 그럼 이 녹아내린 찌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 밖으로 빨리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베이킹소다를 드신 날은 평소보다 따뜻한 물을 2잔, 3잔 더 드십시오. 깨끗한 물이 그 찌꺼기들을 소변과 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켜 줄 겁니다. 둘째가 푸른 채소와 해조류를 함께 먹어라.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상추 같은 푸른 잎채소들 그리고 미역, 다시마, 토 같은 바다의 채소들 이것들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베이킹소다가 외부에서 도와주는 지원군이라면 이 푸른 채소와 해조류들은 내부에서 힘을 키우는 우리 편 군대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산성 찌꺼기들은 맥을 못 줍니다. 이 마음가짐과 2가지 시너지 비결.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박 사장님보다 훨씬 더 빨리 놀라운 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아무리 깨끗해져도 그 피가 달려야 할 길, 즉 혈관이 녹슬고 뻣뻣하게 굳어 있다면 어떨까요? 깨끗한 세차가 비포장 자갈밭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깨끗해진 피가 그곳까지 힘차게 도달할 수 있도록 녹슨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특급 비결과 더 놀라운 성공 사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산성피를 맑게 하는 황금 섭취법과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너지 비결까지 모두 마스터하셨습니다. 제가 그 호랑이 같던 박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렸죠. 베이킹소다 섭취 3주 만에 아침에 신호를 되찾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피정화 프로젝트가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는 단순히 그곳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부들이 경험했던 더욱 놀랍고 다양한 효과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고해 드린 대로 깨끗해진 피가 막힌 혈관을 뚫고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특급 혈관 운동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건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만 알려드리는 비밀입니다.
베이킹소다와의 운동법이 만나면 여러분은 마치 막혔던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몇 달 전 책제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 유독 기억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72살의 김 선생님은 수면 무호흡증과 극심한 코골이 때문에 부인 손에 이끌려 오셨습니다. 67살의 송 사장님은 얼굴이 항상 거무죽해서 간이 안 좋다는 오해를 받으셨죠. 70대 교장 선생님은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는 노예 안개 증상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이분들의 문제는 모두 달랐지만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산성 혈액으로 인한 산소 부족. 뇌가 산소가 부족하니 코를 골고 피부가 산소를 못 받으니 거무죽죽해지고 뇌세포가 산소를 못 먹으니 안개가 끼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께 똑같이 베이킹소다 황금 섭취법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뒤 김 선생님의 부인께서는 10년 만에 꿀잠을 잔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송 사장님은 얼굴에 혈색이 돈다며 등산도 거듭해지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머릿속 안개가 거다며 신문 읽는 재미에 푹 빠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가 맑아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니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활력은 이렇게 뇌와 온몸이 먼저 깨어나야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제 피는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이 깨끗한 피가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그곳까지, 그 가느다란 못의 혈관 끝까지 힘차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길을 터져야 합니다. 녹슬고 뻣뻣해진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피를 그 끝까지 밀어주는 펌프가 필요합니다. 그 특급 혈관 운동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건 돈을 주고도 못 듣는 비결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앉아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바로 발가락 쥐기 운동입니다. 아니 원장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남성 활력 이야기하다가 웬 발가락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은 하나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못에 혈관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남성의 그곳과 여러분의 발가락 끝입니다. 만약 깨끗한 피가 여러분의 발가락 끝까지 힘차게 도달할 수 있다면 그곳까지도 당연히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가락은 제2심장인 종아리 근육과 연결된 우리 몸의 마지막 펌프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의자에 앉거나 편하게 놓으십시오. 그리고 10개의 발가락 전부에 힘을 줘서 마치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발가락으로 꽉 움켜주듯이 최대한 힘을 줘서 오므립니다. 그 상태로 5을 셉니다. 1, 2, 3, 4, 5, 그리고 천천히 힘을 풉니다. 다시 5을 셉니다. 1, 2, 3, 4, 5, 이것을 20번 반복합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것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만 하십시오. 이게 무슨 원리냐고요? 여러분이 발가락을 꽉 쥐면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이 강력하게 수축합니다. 이때 발에 있던 정맥피가 종아리 펌프를 타고 심장으로 쭉 짜올려집니다. 그리고 힘을 풀면 그 빈자리로 깨끗한 동맥피가 발가락 끝까지 콸콸 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베이킹소다로 깨끗하게 만든 그 세피가의 발가락 펌프질을 통해 여러분의 가장 가느다한 못의 혈관 끝까지 힘차게 밀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깨끗한 피와 그 피를 밀어주는 강력한 펌프. 여러분의 몸은 다시 20년 전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사령관, 즉 내가 나는 이제 그런 거 관심 없어 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어떨까요? 몸이 준비되어도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이에 지쳐버린 사령관을 다시 깨우는 남성 활력의 가장 근본적인 뇌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모든 조각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베이킹소다로 피를 깨끗하게 청소했고 발가락 쥐기 운동으로 그 피를 혈관 끝까지 밀어넣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마치 잘 닦고 기름칠까지 마친 최고급 자동차처럼 준비가 되었습니다.
엔진 오일 피도 깨끗하고 연료 파이프 혈관도 뚫렸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아무리 훌륭하면 뭘 합니까? 운전수가 시동을 걸지 않으면, 운전수가 운전할 의욕이 없으면 그 차는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건강해져도 여러분의 뇌 즉 사령관이 가자 달리자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60대 이후 남성의 활력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피가 더러워서도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뇌가 늙고 뇌가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남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제가 산성 혈액이 뇌로 가는 산소를 막는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먹는 대시가입니다. 그런데 그 산소가 몇 년, 몇십 년간 부족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사 직전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굶어 죽기 직전인 뇌는 아이쿠 나 죽겠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일단 숨만 쉬고 심장만 뛰게 하자. 다탈은 모든 기능은 다 꺼버려 하고 비상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내가 가장 먼저 꺼버리는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격과 활력입니다. 왜냐고요? 그건 당장 생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사치스러운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뇌가 굶주리고 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랑을 속삭이고 무슨 여유가 있어서 삶의 즐거움을 찾겠습니까? 그저 살아남기에만 급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사가 귀찮고 아무런 의욕도 감흥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이킹소다 황금 섭취법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끈적했던 피가 맑아지고 그 피를 타고 그토록 굶주렸던 산소가 드디어 뇌 세포 구석구석으로 배달되기 시작합니다. 몇십 년 만에 포식을 하게 된 뇌가 비상생존 모델을 해제하기 시작합니다. 숨 쉴 만하네. 이제 좀 살 것 같네. 그럼 아까 걷었던 그 기능들 다시 한번 켜볼까? 뇌가 이렇게 활력 스위치를 다시 올리는 겁니다. 뇌가 깨어나면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의욕 호르몬을 다시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활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의 발기는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의 문제인 동시에 뇌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는 뇌가 깨어나서 혈관에 명령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단순히 피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해진 피로 뇌를 깨워서 사령관이 다시 명령을 내릴 의욕을 되찾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제가 뇌 안개 겪던 교장 선생님 이야기해드렸죠. 그분이 2달 뒤에 오셔서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원장님, 내 머릿속 안개가 걷혔어. 요즘은 신문 읽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정신이 맑아지니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죽었던 의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소. 또 다른 75세의 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었습니다. 원장님, 나는 이제 다 살았소.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지? 밥맛도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도 없고 그냥 빨리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저는 그분께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딱 2가지만 처방했습니다. 베이킹소다 황금 섭취법과 발가락 쥐기 운동. 그리고 2달 뒤에 그분이 오셨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에는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하게 펴져 있었고 푸석했던 얼굴에서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아침에 새소리가 들려요. 전에는 그냥 소음이었는데 밥맛도 좋고 그냥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것은 정력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은 단순히 기능 하나가 아닙니다. 자신감, 활기, 삶의 의욕,
남성으로서의 존재감 그 자체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베이킹소다는 그 모든 것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강력한 시작점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얻은 마지막 비밀입니다. 남자의 활력은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10%, 그 혈관에서 나오는 것이 30%,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뇌에서 나머지 60%가 나옵니다. 베이킹소다와 발가락 운동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유일하고 완벽한 조합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효과를 어떻게 평생 지속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고 여러분이 이 기적 같은 변화를 평생토록 유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지막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위한 저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우리는 정말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남성의 위기가 단순한 노화가 아닌 혈관의 구조 신호라는 충격적인 진실로 시작해서 절망에 빠진 박사장님을 만났고, 그 원인이 바로 끈적한 산성 혈액 때문이며 그 해결책이 주방의 베이킹소다라는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나은 황금 섭취법을 배웠고, 콩팥과 심장이 나쁜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생명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믹스 커피와 야식이 모든 것을 망친다는 것과 발가락 쥐기 운동이 혈관을 뚫어준다는 특급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뇌를 깨우는 과정이라는 활력의 가장 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어떤 의사도 알려주지 않았던 남성 활력의 뿌리와 줄기를 모두 손에 쥐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체는 깨끗한 연료가 가득하고 운전수는 활기차게 시동을 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차를 어떻게 고장내지 않고 평생 동안 잘 달릴 수 있게 하느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고 이 기적 같은 효과를 영원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단 하나의 마지막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이킹소다를 3주 드시고 박사장님처럼 아침에 신호가 왔다고 해서 이제 다 나왔다 하고 그만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60년, 70년간 쌓아온 산성 체질입니다. 그것이 단 3주 만에 완벽하게 바뀔 리가 없습니다. 중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피는 다시 산성 폐수로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마지막 비결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은 바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꾸준함입니다. 아이고, 원장님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강력한 진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베이킹소다를 드시는 것이 빨리 효과를 봐야지 하는 조급함이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내 몸을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자기관리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동차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정비소에 가서 엔진 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점검하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의 목숨을 싣고 다니는 여러분의 몸은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정비해주지 않으십니까? 이 베이킹소다 섭취법은 여러분의 몸을 정비하는 최고의 엔진 오일 교환입니다.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씩 평생토록 꾸준히 하는 일상 정비입니다. 자, 저를 따라 마지막으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활력의 헌법입니다. 제1조 원인을 기억하라. 우리의 문제는 정력이 아니라 산성 혈액이다. 피가 끈적하면 뇌도 심장도 그것도 모두 멈춘다. 제2조 해법을 실천하라. 식용 베이킹소다 작은 차가락 반 스푼. 따뜻한 물 1컵 아침 공복. 일주일에 3번 이 황금 섭취법을 목숨처럼 지켜라. 제3조 경고를 명심하라. 콩팥 환자, 심장 환자, 조절 안 되는 고혈압 환자, 외양 환자는 절대 금지한다. 섭취 중 부종, 속쓰림, 두통이 오면 즉시 중단하라. 그리고 시작 전 반드시 당신의 의사와 상의하라. 제4조 시너지를 극대화하라. 최악의 습관인 믹스 커피, 야식, 과음을 끊어라. 최고의 지원군인 따뜻한 물과 부른 채소, 해조류를 가까이 하라. 저조기를 뚫어라. 발가락 줍기 운동을 하루 3번 스스번씩 반복하라. 깨끗해진 피가 발끝까지 돌면 온몸이 뚫린다.
제6조 뇌를 깨워라. 이 모든 것은 결국 뇌의 산소를 공급해 사령관의 의욕을 되찾는 과정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제7조 꾸준히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자기 몸에 대한 사랑이라 여기고 단주가 아니라 평생 꾸준히 실천하라. 이것이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모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이 한탄하며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시들어가다가 결국 병원 침대에서 남은 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단돈 몇천 원짜리 하얀 가루로 여러분의 피를 뇌를 그리고 삶 전체를 깨끗하게 정비하시겠습니까? 제가 약속드립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이 활력의 헌법을 딱 6개월만 속는 셈 치고 6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10년 아니 20년은 젊어진 몸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을 마음껏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시작을 저 박지혜가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울렸다면, 그리고 나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겠다. 다짐이 서셨다면 댓글에 나도 오늘부터 내 몸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꼭 남겨주십시오. 또한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겪는 변화나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아드리는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